혹시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느낌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식사를 했는데도 속이 시원하지 않고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고 트림이 계속 나오고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밥을 먹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들어져서 차라리 안 먹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지위가 약해져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 불편함은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위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계속하면 이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위 기능이 젊을 때와 다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음식도 지금은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들어 식사 후에 이런 증상이 자주 느껴지십니까? 밥을 먹고 나면 속이 꽉 막힌 느낌, 가슴이 답답한 느낌, 그리고 계속 트림이 나오는 느낌. 만약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기보다 한 번쯤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가 안 되면 음식을 줄이거나 죽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속이 편해지라고 부드러운 음식만 찾아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는 음식이나 습관이 오히려 이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부룩함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밥을 먹어도 속이 계속 불편한지, 그리고 많은 시니어 분들이 모르고 반복하고 있는 소화를 망치는 음식과 습관에 대해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습관 중에서 바꿔야 할 부분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속 편한 하루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달라지는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밥을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고 더부룩한 이유는 단순히 위가 약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함께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소화 기능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음식이 잘 부서지고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과식을 해도 하루 정도 지나면 금방 회복되곤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위에서 나오는 위산의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산은 음식을 잘게 분해하는 대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산이 줄어들면 음식이 위에서 충분히 분해되지 못하고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이의 움직임입니다. 위는 음식을 잘게 부수면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움직임이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은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만큼 불편함도 더 오래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저녁을 조금 늦게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늦게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 잠을 이루기 힘든 경우입니다. 이것도 위의 움직임이 느려진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장 운동입니다. 음식이 위에서 내려간 뒤에는 장으로 이동해서 소화와 흡수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장 운동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전체 과정이 예전보다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산 감소의 움직임 저하 장 운동 감소, 이 세 가지 변화가 겹치면서 식사를 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십니다.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불편하다, 예전처럼 먹으면 속이 힘들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몸이 변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를 모르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식사를 하면 위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불량이 점점 더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식사량이나 식습관을 예전과 비슷하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씩 바꾸고 계십니까? 이 작은 차이가 속 편안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찾아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오히려 더 불편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는 부드러운 것만 먹어야겠다. 죽이나 미움이 왜 좋겠지. 그래서 밥 대신 죽을 드시고 딱딱한 음식은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위에 부담을 덜 주고 편하게 해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부드러운 음식이 항상 위에 좋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을 드시면 처음에는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넘기기도 쉽고 부담도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사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는 점점 일을 덜하게 됩니다. 음식을 잘게 부수는 과정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의 기능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위도 사용을 덜하면 점점 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만 계속 드시다 보면 오히려 조금만 일반식을 드셔도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밥만 먹으면 바로 불편하다. 이건 위가 더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속이 불편하니까 식사량을 많이 줄이시는 경우입니다. 적게 먹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과식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드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는 규칙적으로 일을 해야 기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먹는 양이 너무 줄어들면 위의 움직임이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한 상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속이 계속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나 습관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는 쉽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끼니를 거르거나 한 끼를 아예 안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에는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위는 규칙적인 리듬으로 움직일 때 가장 안정적으로 기능합니다. 식사를 거르면 위산만 나오고 실제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속이 더 쓰리거나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위를 위해 좋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위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소화를 더 망치는 음식들에 대해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건 내가 매일 먹던 건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서 속을 더 편하게 해주는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깜짝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던 음식이 오히려 속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밀가루 음식입니다. 빵, 국수, 라면, 칼국수 이런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부드럽고 먹기 편해서 소화도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밀가루 음식은 이에서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고 소화되는 과정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트림이 계속 나오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수나 라면처럼 국물과 함께 먹는 음식은 더 쉽게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부담이 더 커집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수나 라면을 드신 날 유독 속이 더 불편했던 적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다면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진 음식입니다. 전, 튀김, 삼겹살 같은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맛은 좋지만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난 뒤에도 속이 오래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이런 음식을 드시면 밤까지 소화가 되지 않아서 잠들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도 속이 불편하다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만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짜고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김치찌개, 매운 음식. 이런 음식들은 입맛을 돋우고 밥을 잘 넘어가게 해주지만 위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이미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 위 점막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속이 쓰리거나 답답한 느낌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 몸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예전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속이 자주 불편하신 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더 불편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비슷한 패턴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알게 되면 속을 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 중에 의외로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지만 오히려 속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음식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밀가루는 안 좋지, 기름진 음식은 부담되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이 오히려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입니다. 속이 안 좋으면 죽부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드럽고 위에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죽은 생각보다 빨리 흡수되는 음식입니다. 위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내려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속이 편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너무 빨리 내려가면 소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속이 허전해지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계속 죽만 드시면 위가 일을 덜하게 되면서 기능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오래 드신 분들 중에는 일반식을 먹으면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죽을 계속 드셨다가 다시 밥을 드셨을 때 더 속이 불편했던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드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은 소화가 빠른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미 밥을 먹고 난 상태에서 과일을 바로 드시면 위 안에서 다른 음식과 섞이면서 발효가 일어나고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신 날 유난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찬 과일을 드시는 경우에는 위를 더 차갑게 만들어서 소화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과일을 드시는 시간과 방법을 조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찬 음식입니다. 냉수, 아이스커피, 찬 반찬. 이런 음식들은 더운 날씨에는 시원해서 좋지만 위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는 따뜻한 환경에서 가장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찬 음식이 들어가면 위의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더딘 느낌이 들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하면서 찬 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 소화 효율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법을 바꾸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바꿔도 속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음식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소화를 더 망치는 습관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이건 나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느끼실 가능성이 큽니다. 앞에서 음식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십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습관으로 먹느냐에 따라 속이 편해지기도 하고 더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많은 시니어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소화를 더 망치는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빨리 드시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시작하면 금방 끝내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은 10분도 안 돼서 식사를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위를 가장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넘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씹는 과정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소화의 시작입니다. 입에서 음식이 잘게 부서지고 침과 섞이면서 위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하면 큰 덩어리 상태로 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위는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고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식사를 하실 때 언제 이렇게 빨리 먹었지?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속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하는 습관입니다. 바로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은 몸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식사하면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소화를 도와주는 위산이 물에 의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이 잘 분해되지 못하고 소화가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드신 날, 유독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많이 하는 습관입니다. 바로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피곤해서 소파에 눕거나 바로 침대에 눕는 경우 많으십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이 습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소화를 가장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누워버리면 이 흐름이 느려지거나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한 상태가 내에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산이 올라와서 가슴이 쓰리거나 역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식사 후에 조금만 앉아있다가 바로 누우시는 습관 혹시 있으십니까?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속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들을 조금만 바꿔도 위는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습관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습관들 하나씩 떠올려 보셨습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김민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평소에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편하지 않고 항상 꽉 막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셨습니다. 밥 대신 죽을 드시고 부드러운 음식만 드셨습니다. 또 속이 답답하니까 식사 중간중간 물도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면 피곤해서 소파에 잠깐 누워 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건강을 위해 노력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속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했고 가스가 차고 트림이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큰 병은 없었습니다. 위험이 조금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보다 습관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셨다고 합니다. 나는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문제라는 걸까? 그런데 하나씩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해가 되셨습니다. 죽만 계속 드신 것 뒤 기능을 더 약하게 만들고, 식사 중 물을 많이 드신 것 소화를 방해하고, 식사 후 바로 누운 것 음식 내려가는 것을 막고, 결국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속이 계속 불편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죽 대신 밥을 조금씩 드시고,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 식사 중에는 물을 줄이고,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않고 10분 정도라도 가볍게 움직이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속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트림도 줄어들고 더부룩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비슷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꿀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씩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속을 편하게 만들고 하루를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속을 편하게 만드는 식사와 습관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속이 더부룩해지는 이유와 잘못된 음식, 습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속이 편해질까? 지금부터 어렵지 않게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드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 숟가락을 드신 뒤 바로 다음 숟가락을 뜨지 마시고 조금만 천천히 씹어 보십시오. 최소 20번 정도 씹는다는 느낌으로 드셔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속이 훨씬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중 물 습관입니다. 식사할 때 물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중에는 한두 모금 정도만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소화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후 행동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바로 눕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집 안을 천천히 걸어도 좋고 가볍게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음식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실천해 보신다면 어떤 것을 먼저 해보시겠습니까? 천천히 씹기물을 나누어 마시기, 식사 후 10분 걷기. 이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하나씩 바꾸면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속이 편해지면 식사도 즐거워지고 하루의 컨디션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겠습니다.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했던 이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변화와 잘못된 습관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음식과 행동이 오히려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속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씹어서 드시기. 두 번째, 식사 중 물은 조금만 드시기. 세 번째,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이 세 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속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속이 불편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시면 왜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다만 이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꾸시면 속이 편한 하루가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혼자만 알고 계시기에는 아깝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신경 써서 돌봐주시면 몸도 그에 맞게 편안함으로 답해줍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시작이 속 편한 하루로 이어지고 더 건강한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쉽고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